오늘은 이제 저축을 하거나 뭐 재테크를 하려면 어쨌든 저축 여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이, 그게 바로 돈이죠. 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왜 안 모이냐면 사실은 돈이 있었어요. 뭐 몇 달 전까지는 이렇게 또 있다가 어느 날 보면 통장에 돈이 없고 또 쌓였다가 카드사 값 빼갔구나. 네,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지출 관리, 월급 관리, 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월급 관리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보인다. 네,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소비하시니까 어떤 소비, 과소비하시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내가 카드값은 300만 원, 400만 원이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부터 파악해 보세요. 네. 방법은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거 내역서를 출력하셔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네.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면서 다음 달에는 똑같은 소비에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이분 그래야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소비 패턴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뭐 근육을 만들든 소위 말하면 헬스클럽 갔을 때 그냥 바로 운동 안 하잖아요. 체중도 재고 뭐 소위 말하면 어떠한 체중까지 가겠냐 목표도 잡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돈을 모은다. 그러면 현재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에 궁극적인 거는 지출. 그렇죠. 써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잖아요. 뭐 그냥 썼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썼어요?를 따져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직장인들이. 거의 뭐 교통비나 식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네. 퇴근한 이후에 친구들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홈쇼핑을 본다든지, 출퇴근할 때 모바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게 의외로 지출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지출 중에서 뭐 식대, 교통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외식, 그리고 문화생활비, 이런 것들을 항목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내가 과연 한 달 동안에 어떤 거에 얼마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가. 그거가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쓴 게 195만 원이다. 그러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5만 원이죠. 근데 그 5만 원이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월급 관리에서 가장 기본은 통장 나누기. 통장 나누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통장을 이게 나누나 찢어? 네, 통장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일단 통장 나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내가 어디에 쓸지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이런 거죠. 딱 이 통장은 내가 한 달 동안에 이걸로 식비를 쓸 거야. 또 이 통장은 딱 이걸로 내가 교통비나 뭐 이런 것들을 쓸 거야. 아무튼 여러 가지 쓸 목적들을 좀 설정해 놓으면 좋겠고, 자, 이건 쓰는 것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통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저축 통장. 네, 저축 통장. 그래서 이거는 내 노후 자금이야. 이거는 내 주택 마련 자금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 두시는 게 통장 나누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이름 설정하기.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보통 4개의 통장으로 이제 나누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급여 통장, 그리고 이제 지출 항목별로 이렇게 다 나누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출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변동 지출이 있죠. 보통은 이제 공과금이라든가 핸드폰 요금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 이런 것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적인 나가는 지출을 이제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적인 거, 뭐 예를 들면은 거의 똑같이 뭐 소위 말하면 교통비가 거의 똑같다 그러면 이것도 고정 지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택시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적인 부분을 이제 보통 생활비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나눌 때 급여 통장에서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 거기서 고정 지출 나가죠.
두 번째는 이제 생활비 통장에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쓸 건지. 얼마 쓸 건가? 네, 정해놓고 쓰자. 그거 다 쓰면 쓰지 말아야죠. 그래야 돈이 모이죠. 네. 네. 전 실제로 해봤어요. 실제로 통장에 한 100만 원 넣어놓고 이거 다 쓰면은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돈이 있으니까 뭐 해 하다가 점점 뭐 80만 원, 50만 원, 40만 원, 한 20만 원 남으니까 쪼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가 조금 이렇게 안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심리적인 작용도 좀 있지 않나, 소비에 있어서는. 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출 통장 뭐 두 가지, 고정 지출 월급 통장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본인이 쓰는 돈을 딱 세팅해 놓고 하면, 아까 급여 200만 원 예시 드렸잖아요. 내가 뭐 100만 원 쓴다, 뭐 150 쓴다, 뭐 그건 사람마다 다니까 난 180 써야 된다. 정하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근데 다음 달에는 한 10% 정도 좀 줄여보자.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뭐 한 200만 원 월급 받는데 돈이 안 모여요. 왜? 200을 다 쓰니까요. 이런 분한테 100만 원만 쓰세요. 그렇죠. 정신 못 차렸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한도 분류를, 지출에 대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실질적으로 매월 5에서 한 10% 정도의 감량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간다. 체중 감량을 하듯이 지출, 소비 감량.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달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운시켜 놓으면 사실은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면 익숙해지면은 그때 이제 내가 소비를 많이 줄였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렇죠. 여유 자금으로 또 저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세 번째 통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저축 통장이에요. 저축 통장. 중요한 건 저축을 아까 우리가 지출 통장, 뭐 생활비 통장,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얘기하면서 생활비 통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돈을 몰려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안 모여요.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그래서 그 뭐 단기냐, 뭐 중기냐, 장기냐, 뭐 이런 기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돈을 모으고 싶긴 해요. 모으고 싶으니까 이런 질문 그렇겠죠.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죠. 네. 그냥 모으는 건 사실 다 써버려요. 네. 뭐 이런 건가요? 뭐 3년 안에 1000만 원 만들기. 그렇죠. 이런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1000만 원 너무 높아요. 네. 200만 원 소득 있으시죠?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딱 500만 원만 모아보자. 일단은. 네. 물론 500만 원이 바로 모이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해본 분들이, 소위 말하면 운동을 안 해본 분들이 막 100kg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네. 허리 나가요. 네. 허리 나가고 네. 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어떠한 소비 패턴 그리고 지출의 어떤 높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면 요요 오듯이. 그렇죠. 다시 돌아가. 네. 다시 또 써.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쓰는 거 파악하고 5에서 10% 다음 달 줄여보자. 줄이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목표한 금액이 1년 안에 여행을 간다. 또는 뭐 3년 안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또는 뭐 집을 뭐. 그렇죠. 그것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나 이런 뭐 집을 사는 것도 여행이면 어디? 뭐 동남아. 얼마에? 미국, 그쵸? 그치. 미국이냐 뭐 동남아에 따라 또 가격 차이가 있고, 주택도 인서울, 뭐 아니면 경기 북부, 그다음에 지방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면 조금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두시면은 그쵸.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모을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잘 못 가잖아요. 거의 전멸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격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이렇게 돌 지나가다가 그 길 앞에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이 장애물이잖아요. 네. 큰 돌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디딤돌이 된다. 또 명언 나왔네. 오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잘 못 돌아다니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소비 패턴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다이어트도 소비도 다이어트를 해서 딱 목적한 금액을 빼고 저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비율을 정하고 저축 비율을 정하고 그거는 무조건 저축, 나머지는
고정 지출과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 통장을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통장이 우리가 3개로 지금 나눴잖아요. 네, 뭐 맨 처음에는 월급 통장에서 고정 지출, 고정 지출. 네. 그다음에 생활비 변동 지출은 변동 지출. 두 번째 통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축. 네, 저축 통장. 네. 마지막 하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소비를 할 때나 네. 저축을 할 때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요. 비상금 말씀하시는. 네,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여윳돈이냐.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비상금부터 만드는 게. 그래서 그 비상금을 본인의 소득의 뭐 5%나 뭐 10%나 이렇게 먼저 좀 띄어서 뭐 200만 원이면 한 1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계속 냅두는 거예요. 근데 저축은 뭐 한 30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저축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30만 원 정도 저금하니까 3만 원 정도는 또 비상금으로 따로 33만 원을 저금하겠다. 뭐 해서 그 비상금은 언제 쓰는 거냐? 용도가 중요해요. 언제 쓰냐면 우리 고정 지출은 매월 그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잖아요. 두 번째 생활비도 변동 지출인데 그 매월이거든요. 이 비상금은 계절성 지출. 계절성.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경조사. 그렇죠. 행사. 네. 그러니까 연단이나 계절로 가는 여름 휴가비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차라리 거기다 모았다가 쓰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왜 그런지 봤더니 그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중에 그 뭐 이렇게 직장 구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 네. 있잖아요. 무슨 코리아, 네. 무슨 인 이런 거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잡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3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내가 매월 또박또박 나가야 되는 돈들을 비상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6개월 자영업을 잡은 이유는 김밥집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다시 쫄면집을 해요.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럼 그 사이에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한 3개월치 생활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6개월치 생활비를 항상 비상금에 바꾸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절성 지출이나 경조사비 이런 것들도 비상금에 항상. 그리고 용도가 사실 그런 거죠. 비상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통장을 꼭 4개로 나눠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소위 말하면 내공이 난 통장 2개로 운영하는 게 편해. 그렇죠. 그러면 2개로 하고요. 제가 한 8개로 나눠 있는 분들도 봤어요. 왜냐면 이게 첫째 아이 교육비야. 요거는 둘째 아이를 위한 거야. 뭐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누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신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역량이나 그것이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너무 번거로워지고 일이 된다면 사실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급 통장에서 걸어놓는 고정 지출, 그리고 매월 변동돼서 쓰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쓰는 거 생활비 통장, 그리고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저축으로 빼는 저축 통장.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팁, 생활비 통장에 돈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요. 네. 안 쓸 수 있어요?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써야죠. 그래서 이제 비상금에서 이제 빼서 썼다가 올 수도 있고요.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아까 뭐 이렇게 어플 보면서 막 우리 뭐 100만 원 갖고 쓰실 때 이렇게 생활비 쓰실 때 이제 20만 원밖에 안 남았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월말에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예시 주셨으니까 100만 원을 한 달 동안에 써야 된다면 일주일에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5만 원인데 이번 주에 26만 원 썼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24만 원 나와요. 네, 체크를 해놓으면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지돼 있는 게 내가 100만 원 써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썼구나. 그렇지.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말일쯤 가까이 가가지고 다 써버렸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크하기가 편하신 제가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다 썼었어요. 예. 와이프한테서.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이 되면 한 10만 원을 지갑에 넣어놔요. 네. 그때 이제 현금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와, 수요일쯤 되면 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마음이 막 그래요. 네. 월요일 되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소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실은
그래서 현금 들고 다니지 마라. 뭐 신용카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자꾸 돈이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이만큼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쓰지 않게 되고, 예. 미루게 되고 소비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급한 소비는 아니니까. 그렇죠. 미뤄도 되니까. 예. 저거 세일인데, 아이 그래도 뭐 집에 있어. 집에 있어 또는 뭐 돈이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미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금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내 통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율을 한번 정해보자. 저축 비율이든 소비 비율이든 본인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면 훨씬 더 돈을 모으는데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거는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실천이겠죠. 실행해야죠. 네, 실행해야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헌을 하고 또 실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또 영상으로 또 뵐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